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요즘 주말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자전거 도로는 텅 비어 있고, 한강변의 고급 자전거 매장은 70% 세일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골프장 예약이 폭주하던 시절은 지나고, 테니스장도 예전처럼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취미 열풍이 이제는 마치 파도가 물러나듯 조용히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골프장을 찾고 테니스를 쳤을까요? 단지 운동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욕망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생존 본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현실의 능력과 경제력보다 커질 때 시작됩니다. 자전거 한 대에 500만 원, 1000만 원, 헬멧, 장갑, 신발까지 모두 명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속도보다 브랜드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골프장에서는 라운드 실력보다 어떤 회원권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테니스장에서도 공의 탄도보다 라켓의 가격이 대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거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허세의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있습니다. 남은 건 카드값, 먼지 쌓인 장비, 그리고 마음속 묘한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허세가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문이 피어납니다. 그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나이 들어서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취미란 단어의 본뜻을 아십니까? 취는 쫓을 취, 미는 만미. 즉, 재미를 쫓는 일입니다. 남이 보기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취미입니다. 돈을 덜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보다 오래가는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취미의 의미입니다. 이제 세상은 보여주는 사람보다 회복하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취미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를 회복하기 위해 취미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려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 일은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아니면 살게 하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허세로 쌓은 취미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 피어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삶을 다시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취미의 비밀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시나요? 무언가를 해도 예전만큼 설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이 잊고 있던 진짜 나를 다시 깨워줄 작은 자극이 될지도 모릅니다. 허세로 만든 취미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쌓은 취미는 인생의 두 번째 심장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허세 기반 취미의 몰락. 코로나 시절 모두가 갇혀있던 그때를 기억하시죠? 거리를 나설 수도 모임을 가질 수도 없었던 시간. 그 답답함을 뚫고 나온 첫 번째 해방감의 상징이 바로 취미였습니다. 자전거, 골프, 테니스, 캠핑. 그 어느 것도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선언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는
자유의 상징에서 계급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골프는 운동이 아니라 인맥의 무대가 되었으며, 테니스는 건강보다 인스타 감성이 더 중요한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브랜드 타세요? 그 라켓은 입문용이에요. 요즘엔 그 골프장 안 가죠.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서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하지만 다른 계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화였던 거죠.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비싼 취미를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사실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세 가지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찰, 모방, 노출의 순환 구조라고 부릅니다. 첫째, 관찰. 우리는 남을 봅니다. SNS를 켜면 타인의 삶이 끊임없이 눈앞을 지나갑니다. 그중 일부는 자극이 되고 일부는 부러움이 되죠. 둘째, 모방. 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엔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비교의 렌즈를 들이대게 됩니다. 셋째, 노출. 우리는 그 결과를 다시 세상에 보여줍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선언이죠.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보고, 따라하고,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순환이 감당할 수 없는 소비와 결합할 때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세는 생존 본능의 그림자다. 하지만 그림자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허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불안, 비교, 과소비, 피로, 공허. 그리고 이 순환은 거품이 꺼지면 반드시 붕괴합니다. 자전거 한 대가 1,000만 원을 넘어가고 골프 한 달 비용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닙니다. 증명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코로나 이후 고가 자전거 브랜드들의 재고가 폭발적으로 쌓였습니다. 할인율은 40%, 50%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원권 시장은 무너졌고 테니스 라켓은 중고 거래에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닙니다. 허세로 쌓은 취미의 거품이 무너진 역사적 장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을 비난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세의 반대편에는 늘 회복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나를 좀 봐줘.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싶어. 우리는 그 두 목소리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허세는 첫 번째 목소리를 키우지만 삶이 힘들어질수록 두 번째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장비보다 가벼운 신발 한 켤레가 더 좋아요. 골프 대신 둘레길 걷는 게 훨씬 행복해요. 돈을 쓰는 대신 시간을 쓰고 싶어요. 그건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의미의 이동입니다. 보여주는 행복에서 느끼는 행복으로의 이동이죠. 허세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공허함만 남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진짜 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필요한 취미는 뭘까? 돈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취미의 필요성.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은 한 가지씩 잃어갑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 몸의 탄력, 일의 자리, 인간관계, 그리고 의미의 감각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루를 어떻게 채우며 살아가고 있을까? 어느 노학자는 노년의 고통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질병의 고통. 둘째, 빈곤의 고통. 셋째, 무의도식의 고통. 넷째, 고독의 고통.
누군가는 이렇게 바꿔 말하더군요. 몸이 아픈 건 견딜만 하지만 할 일이 없는 건 견디기 어렵다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언제쯤 좀 쉬어볼까 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막막합니다. 출근할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쳐도 시계는 겨우 오전 11시를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은 하루 12시간, 그 긴 공백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잠, 4시간은 식사와 집안일, 남는 12시간이 자유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건 허공의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자유는 오히려 감옥보다 더 답답한 법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뒷산, 비 오는 날에도 매일 산을 오르는 분이십니다. 한쪽 다리를 조금 절면서도 우산을 짚고 천천히 산길을 걸으시죠. 제가 어느 날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 비 오는 날에도 올라오세요? 미끄러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분이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기 안 오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힘든 몸을 이끌고 산에 오르는 이유. 그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기 위한 의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고 기다림이 없고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인생의 시계는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취미는 나이 든 사람의 두 번째 직업이라고. 돈을 벌지는 않아도 시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성과는 없어도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원칙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금세 피로해집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진심으로 좋아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취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행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죠.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은 유행이 바뀌어도 계속 당신 곁에 남습니다. 셋째,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취미는 금세 고립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같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 그 취미는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이 안에 노년의 행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돈의 문제를 비워내고 욕심의 방향을 안으로 돌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취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취미가 없다는 건 의미 없이 늙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취미가 있다는 건 매일의 시간을 스스로 디자인한다는 뜻이죠. 어떤 분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어떤 분은 둘레길을 걷고, 또 어떤 분은 손끝으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제야 시간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요. 허세로 꾸민 취미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행복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배우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나이 들어도 우리를 다시 설레게 만드는 진짜 취미의 힘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취미의 힘, 돈보다 오래 가는 행복. 진짜 취미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치라고 말하지만 실은 가장 합리적인 자기 관리의 기술입니다. 이제 막 은퇴한 분들에게 가장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엇을 하자니 또 돈이 들 것 같아 망설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실속 있는 취미입니다. 돈보다 오래 가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나를 조금 더 나답게 만드는 일. 저는 이런 취미를 삶의 두 번째 엔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 생계였다면 두 번째 엔진은 존재의 의미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첫 번째 엔진, 독서와 글쓰기, 생각이 늙지 않는 방법.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취미입니다. 책은 언제나 사람보다 느리게 말하고 글쓰기는 언제나 마음보다 천천히 정리됩니다. 그 느림 속에서 생각이 정돈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도서관은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문 한 장, 잡지 한 권에서도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깨달음을 짧게 메모해 보세요. 오늘 내가 배운 한 문장. 그 한 줄이 쌓이면 어느새 자기만의 책이 됩니다. 글을 쓰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도 문장으로 써내려가면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게 글쓰기의 치유력입니다. 두 번째 엔진, 걷기와 등산, 건강을 저축하는 일.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보다 걷기가 낫다. 걷기는 가장 값싼 명약이자 가장 오래가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신발 하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등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리고 숨이 차오르고 정상에 섰을 때의 작은 성취감. 그 순간의 살아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운동의 목적이 몸매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 됩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오르는 것. 그건 곧 삶을 지탱하는 자립의 상징이죠. 세 번째 엔진, 디지털 배우기,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세상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세상과의 단절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디지털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이건 젊은 사람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배워야 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한번 익히면 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영상을 보는 것.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배움을 이어갑니다. 디지털은 노년의 고독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네 번째 엔진, 재테크 공부. 돈이 아닌 안심을 얻는 법. 노후의 불안 중 가장 큰 건 경제의 불안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주식, 연금, 부동산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덜 속습니다. 작게라도 투자하면 덜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학습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재테크는 탐욕의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을 줄이는 공부입니다. 다섯 번째 엔진, 예술과 음악, 감정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 나이 들수록 감정은 굳어갑니다. 그 굳은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게 예술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음악은 뇌를 자극하고 그림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 곡을 외우는데 걸리는 한 달이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좋아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엔진이 돌아가면 삶은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라도 그 안에 작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취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것. 그 느낌이 하루를 지탱하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일에 일시간을 썼나요? 그 시간이 의무였나요? 아니면 기쁨이었나요? 기쁨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생의 체온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진짜 취미는 그렇게 시간의 온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삶을 바꾸는 7가지 취미 실천편. 진짜 취미는 하고 싶다에서 시작하지만 지속한다로 완성됩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실천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이란 단순히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 속에서 의미를 쌓는 일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7가지 취미 루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독서 루틴, 하루 15분의 사색.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읽는 책 한 권, 커피 한 잔과 함께 10쪽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한 줄을 남기세요. 오늘의 문장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이 한 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서서히 생각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책은 결국 나를 정리하는 거울이니까요. 글쓰기 루틴, 매일 짧은 일기 한 줄. 글쓰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나를 웃게 한 일 하나,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일 하나. 이 2줄이면 됩니다. 하루가 짧아지고 마음은 명료해집니다. 글은 감정을 정리하고 정리된 감정은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걷기 루틴, 하루 6,000보의 약속. 의사들이 말하죠. 하루 6,000보면 충분하다고.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비 오는 날엔 실내를 돌고 날씨가 좋으면 근처 공원을 걸으세요. 걸을 때는 음악 대신 주변의 소리와 내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걷기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명상입니다. 등산 루틴, 한 달 2번, 산으로 가는 날. 산은 인간이 만든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숨이 차오를 만큼만 올라보세요. 내려올 땐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등산은 나도 아직 괜찮다는 자신감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게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디지털 루틴, 세상과 연결되는 습관. 스마트폰이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루 10분만 새로운 기능 하나 배우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사진 자르기, 파일 보내기, 카톡 이모티콘 사용하기. 이런 작은 기술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두뇌 운동이고 그 성취감이 삶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재테크 루틴, 돈의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 재테크는 욕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한 줄을 읽고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한 줄의 사고가 경제를 공포가 아닌 정보로 바꿉니다. 돈을 모르는 건 부끄럽지 않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위험합니다. 조금씩 배우며 돈을 다루는 주체로 서보는 경험이 삶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음악 예술 루틴, 감정을 해방시키는 순간. 매일 10분,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라 부르세요. 그게 발라드든 트로트든 상관없습니다. 노래는 호흡의 예술이자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색연필을 잡고 어릴 적처럼 낙서를 해보세요. 그림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현이 쌓이면 당신의 감정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 7가지 루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 하루가 단단해질 때 느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고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시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취미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방식입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을 돌보는 일. 그게 바로 진짜 취미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이번 주 나는 어떤 취미를 루틴으로 만들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허세를 버리고 진심을 지키는 법,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다. 허세를 버린다는 건 단순히 비싼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보여주기 위한 나에서 살아있는 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걸 갖추어도 마음이 허전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허세는 나를 포장하지만 그 포장은 언젠가 내 숨을 막습니다. 반대로 진심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나아 보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남보다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비교가 멈추면 그때부터 진짜 여유가 시작됩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4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 복지관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계셨죠.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며 가족들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이 제 인생에서 제일 평온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가 박수를 쳐줘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리듬을 다시 찾을 때 살아난다는 걸요. 허세의 반대말은 검소함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죠. SNS를 뒤덮는 화려한 모습이 진짜 행복처럼 보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행복, 깊은 행복, 오래가는 행복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하루에 1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시간은 돈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니까요.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세요. 소유에서 관계로, 과시에서 진심으로, 비교에서 감사로.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그 안에 따뜻한 마음 하나가 있다면 그건 이미 풍요입니다. 허세를 버린다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짜리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 있었는가? 그 한 번의 미소가 있었다면 그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허세가 주는 행복은 짧지만 진심이 주는 평안은 길게 남습니다. 그 평안은 당신의 표정에, 당신의 말투에, 그리고 당신의 하루 리듬에 스며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 남이 만들어준 틀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얻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언제나 허세를 버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비로소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 하나, 함께할 사람 한 명, 그리고 감사할 마음 하나. 그 3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그 단순함을 연습해 보세요. 그 안에 인생의 품격이 숨어 있습니다. 회복의 본능, 허세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삶.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조용한 질문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돌이켜보면 인생의 절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달려온 시간 같았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직장, 좋은 취미. 그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관계가 비워지고
지갑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진짜 좋은 인생은 남이 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삶이라는 것. 허세는 화려한 조명 같았습니다. 순간은 눈부셨지만 오래 보기엔 눈이 시렸죠. 그 불빛이 꺼지고 나서야 우리의 삶에 남은 진짜 빛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건 아주 작고 따뜻한 빛, 진심이라는 이름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한강을 걷고, 산을 오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서툴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는 회복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잃어버렸던 여유, 비교 속에 놓쳤던 자존감, 그리고 남에게 빼앗겼던 나의 시간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죠. 그 과정의 첫걸음이 바로 허세를 버리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를 내려놓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삶은 늘 조급하지만 자기 마음을 위해 사는 삶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이 들매 품격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는 순간부터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허세가 사라지면 공허가 찾아올 것 같지만 그 자리는 곧 평온과 자존감으로 채워집니다. 그건 외부의 박수가 아니라 내면에서 울리는 아주 잔잔한 박수입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오늘 하루 나답게 보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하루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심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크게 벌어서 얻는 게 아니라 덜 비교하고 덜 허세 부리며 덜 복잡하게 살 때 온다는 것을. 진짜 품격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고요히 사랑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자전거의 바퀴가 멈추고 골프장의 클럽이 한쪽에 놓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움직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 하루를 기록하는 펜촉의 소리.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산에 오르던 그 어르신의 말이 떠오릅니다. 여기 안 오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어. 그 말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유가 허세가 아닌 진심의 취미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한켠의 책 냄새, 둘레길의 바람소리, 복지관의 웃음소리가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덮어주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회복하며 사는 삶입니다. 회복이란 잃었던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건강을, 관계를, 그리고 나 자신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비가 와도 가고 싶은 곳, 몸이 힘들어도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허세로 쌓은 레저는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취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영혼의 씨앗이 자라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